실적 이야기를 앞서서 오프닝에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vo Nordisk sales increased by 29%. 노보노디스크의 2023년 첫 9개월 매출은 덴마크 코로나 기준으로 29%, 고정 환율 기준으로 33% 증가한 1,664억 크로네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노보노디스크 기업에서 발표한 표입니다. 여기에 CEO도 만족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아래 멘트가 We are very satisfied이라고 시작합니다. 2023년에 첫 9개월 동안의 매출 성장에 매우 우리는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혁신적인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반영했다라고 하죠. 최근에 국내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주가는 상승했죠. 특히 비만 치료제 시장의 이강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관련 기업들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다음 판도 주시죠. 최근 한 일주일간 한미약품 주가는 2.51% 올랐고요. 같은 기간 펩트로는 14%, 인벤티지랩은 2.71%처럼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노보노와 일라일리 실적 발표가 헬스케어 업종의 트리거가 또다시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초를 돌이켜보면요. 위고비와 관련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오고 또 일라일리의 호실적 발표에 국내 제약 바이오 주가가 한창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노보노디스크의 이번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언급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또다시 국내 제약과 바이오주들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관련주들의 기업명들을 쫙 나열을 해봤는데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이야기 해드렸고요. 다음 판 넘어보시죠. 올 것이 결국 오고야 말았을까요? 시장 금리 폭등 충격파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줄이 확 말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 또한 떨어지고 있는데요. 악성 대출이 많아지는 악순환 고리가 생겨서 위기의 내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유 오피스라고 불리는 위워크가 파산 보호 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올 정도인데요. 관련된 소식 함께 다음 판에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이 판에서 저희가 관련 소식들 전해드릴게요. 채권 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은 내년 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파월이 이날 기준금리 2회 연속 동결을 하면서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었죠. 그런데 건들락 CEO는 불황으로 피벗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벗이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 회전하다, 중심을 잡다라는 뜻인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기준점이 되거나 급격한 흐름으로 방향이 바뀌게 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한 발을 축으로 삼아서 방향을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데 흔히 농구에서 워킹 반칙을 당하지 않으려면 피벗을 해야 하는 걸 보실 수 있기도 하죠.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날. 고금리 장기화 예고는 지난 6에서 한 8주간 채권 시장에 영향을 이미 미쳤고 이자 비용 상승은 매우 빨리 집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시장이 마주한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금리와 재정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라고 차갑고도 무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판 주시죠.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꼽히는데요.
경기 둔화의 징후로 실업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마지막으로 해고를 꼽았습니다. 우선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낮지만 상승 추세라는 점에서 주목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10년물을 앞지르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건 불황의 시그널이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현재 해고의 물결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준은 금리를 50bp가 아닌 200bp 인하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의 FOMC 발표 이후에 연준이 앞으로 0.75%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월가 황제 다이먼의 발언과는 상반되는 관점이었습니다. 다음 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위워크 소식을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시장 금리 폭등 충격파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줄이 확 말라가고 있다라는 외신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나오는데 WeWork plans to file for bankruptcy, 파산 보호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미국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고 악성 대출이 많아지는 악순환고리가 생기면서 위기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공유 오피스의 공룡이라고도 불렸던 위워크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파산 보호 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2분기 미국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부동산 대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은행의 경우 10월 1에서 한 2주간의 대출 규모가 줄었는데 2014년 이후 은행 대출이 감소한 건 2달에 불과하고 그만큼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5%까지도 돌파하면서 공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는 국채금리 폭등은 가뜩이나가 겁먹은 대출 기관들을 더 불안하게 했다라고 전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부실 대출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줄이 마르자 신규 부동산 개발까지 잇따라 멈춰서고 있죠. 지금 미국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세계 최대 공유 오피스 위워크의 몰락입니다. 공유 경제의 신화, 위워크가 무너지는 건 재택근무 확산이 되면서 상업용의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임대 계약을 맺은 건물이 텅텅 비면 위워크 입장에서는 임대료 부담이 더 커지겠죠. 적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주가는 무려 96%나 내려갔고요. 지금은 더 폭락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면 끝이냐? 문제는 시장 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 경우인데요. 제2, 제3의 위워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 4.9%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월가 다수는 단기적으로 5.5%까지는 열어둬야 한다라는 전망이 많죠. 길게 보면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이 금리 레벨이 더 뛸 수 있다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이유입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들 3가지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외신 스케치 함께 하셨습니다.